안녕하세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그리스 펜슬로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그 그리스 펜슬의 기능도 배우고요. 이제 기본 인터페이스를 조합해서 그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태까지 우리가 말했던 거를 잘 기억하고 계시다면은 이제 그리스 펜슬에 적용해서 기본 인터페이스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제가 블렌더를 띄웠는데 이게 이제 기본으로 이제 띄우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new 해서 2D 애니메이션 그래서 파일을 새로 만들면 이렇게 바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 모드가 편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저희 입맛에 맞게 그 뭐랄까 그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쓰는 게 그래도 배우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의미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디폴트 세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커스터마이징 해서 그 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폴트 큐브는 지워주고요. 이 카메라를 그러니까 디폴트 상태로 되돌립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일단 무브 값을 되돌릴 거예요. Alt 누르고 G 누르면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값도 없애주겠습니다. Alt 그 다음 뭐죠? R. 예. 프론트 뷰에서 그릴 거니까 이 카메라가 캔버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캔버스를 X축으로 90도만큼 회전시켜 줄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카메라 뷰를 여기 놓고 넘버패드 0번을 누르면 카메라 뷰가 되겠죠. 네, 지금 이 상태로 일단 놓겠습니다. 그리고 X축, X평면, XZ평면에서 이제 그릴 거니까요. 요거를 XZ평면에서 이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Y쪽이 빼기 되고요. 이쪽이 프론트가 되니까 네, 프론트 쪽을 평면으로 해서 그리는 게 좋겠죠. 별건 아니에요. 여기서 Y축을 중심으로 해서 뒤쪽으로 조금만 움직여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도화지 평면이 되고 카메라 뷰로 해서 이렇게 그리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기본 테마에서는 3D가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 배웠죠. 여기서 백그라운드에서 테마가 아니라 뷰포트를 놓겠습니다. 뷰포트를 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 밑에 컬러로 뷰포트가 이제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종이랑 가깝게 눈이 아프지 않도록 대충 이 정도 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그릴 수 있는 설정은 다 된 거겠죠? 일단은 이쪽 평면을 이렇게 봤을 때는 사이드 평면에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여기가 그 오브젝트가 생기는 위치가 되고 여기가 그라운드 레벨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조금 위로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셀렉션은 라스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씬을 여기다 이제 구성을 해보자고요. 뭔가 생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네, 10대 1을 누릅니다. 그리고 메쉬에서 플랜을 선택하죠. 스케일을 조금 넓혀서 지평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평선이 됐죠. 여기서 다시 Shift A 눌러서 그리스 펜슬 오브젝트를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이게 뭐 블랭크, 스트로크, 멍키가 있는데 스트로크는 기본적으로 스트로크가 하나 이렇게 그어져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쓰기 뭐 만들기 귀찮으니까 프리셋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는 이제 배우는 입장이니까 네, 블랭크로 해서 하나하나 다 귀찮지만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랭크 누르면은 여기 그리스 펜슬 오브젝트가 생겼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아웃라인에서 GP 네, G 펜슬이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이죠? 자, 이걸 이제 선택을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지금 보시면은 조금 위로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요 오렌지색 점을 무엇이라고 그랬죠? 오리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오리진스 이렇게 해서 축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신이 없으면 그 이전 영상들을 그 기본 인터페이스 영상을 쭉 한번 찾아보시면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 펜슬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뭘 그릴 거냐면 나비를 그릴 거예요. 버터플라이라고 치겠습니다. 네, 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나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제 여기 그리스 펜슬 오브젝트가 있고 이거를 이제 그릴 수 있는 설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브젝트 모드로 돼 있죠. 여기 그리스 펜슬 오브젝트를 그리려고 하면 그때 오브젝트 하위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버텍스, 엣지, 페이스, 지오메트리일 경우에는 그렇고 이제 그리스 펜슬일 경우에는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쭉 이렇게 있는데 지오메트리일 때는 에딧 모드지만 그리기 위해서는 드로우 모드로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드로우 모드로 해서 그리면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흰 선으로 나타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려지긴 했으나 색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재질을 주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걸 지운 뒤에 재질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은 영어로 머티리얼이라고 하죠. 3D 오브젝트에다가 머티리얼 주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이제 머티리얼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스 펜슬의 머티리얼은 비교적 3D 오브젝트의 머티리얼보다 좀 간단한 편인데요.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색깔이 나오고 그려지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피랍도 생기고. 자, 일단 머티리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머티리얼을 보면 일단 요 밑에 스트로크가 있고 필이 있어요. 스트로크는 뭐냐? 이건 말 그대로 이렇게 라인을 그리는 이 라인을 관장하는 용도죠. 그래서 스트로크에 지금 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연속되어 있는 라인으로 선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거죠. 요거를 도트로 놓으면은 이제 스트릭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벡터인데 벡터라고 할 수 있겠죠? 벡터보다는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어쨌든 이 재질을 바꾸면 이 재질에 그 할당되어 있는 그리스 펜슬의 속성도 같이 바뀌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이제 비트맵 이미지로 그릴 때는 색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리면은 그 색을 되돌릴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 이거는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색을 바꾸면 같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티리얼 개념은 이렇다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인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 뭐 스케치로도 할 수 있고 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스퀘어로도 할 수 있고 도트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스타일은 이제 솔리드가 있고 텍스처가 있는데 텍스처로 하면 텍스처 이미지를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단 설정이 일단 너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3D 브러쉬에서 이용되는 텍스처를 쓰고 있어서 그쪽 모듈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8회차 강의인데 이게 좀 강의 편수가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생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이후에 다른 기회가 있다면은 그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렌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리스 펜슬 프리셋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한번 써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써보다 보면 늘어나는 거예요. 다 안 뒤에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 라인을 검은색 라인을 그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필이 있어요. 필은 말 그대로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방식으로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색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껐네. 네, 이렇게. 그럼 필하고 스트로크를 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 확대를 보시면 지금 여기 라인하고 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다시 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재질이 이 두 개가 다 온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이렇게 필과 라인, 스트로크가 같이 갈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스트로크를 빼고 필만 갔을 경우에는 이제 칠해지기만 합니다. 여기 외곽 테두리가 없죠. 네. 그리고 물론 이게 어사인되어 있는 개념이니까 색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머티리얼 모드로 했을 때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대신에 이렇게 한 그 머티리얼의 색을 바꾸면은 나머지 그림도 다 바뀌는 거죠. 다른 색으로 그리려고 하면 머티리얼을 하나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이를테면 파란색이다 하면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겠죠. 그 대신 이제 여기 컬러바에서 스포이드로 한 다음에 음영을 넣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밸류 값을 조정해서 후반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때에 따라서는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뭐 전형적인 2D 애니메이션 방식의 이 뭐 그림자를 이렇게 마킹하는 방식으로 할 때에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릴 수가 있고 머티리얼 모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색을 지정해서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고요. 좀 바꿔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은 스케치를 하고 이게 스케치가 됐죠? 이렇게 스케치가 됐으면 요 안에를 채우고 싶다 하면 머티리얼을 바꿔서 이렇게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은 드로우 모드에서 이제 머티리얼을 검은색으로 놓고 머티리얼은 이렇게 해서 제어를 하면 되고요. 더블 클릭하면 리네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리네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지우는 거는 마이너스 버튼, 그리고 만드는 건 뉴나 뭐 플러스 버튼 셋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렇게 뉴 해가지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이 머티리얼에서 그 머티리얼 만드는 방식하고 다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 펜슬 자체에 또 큰 모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여기 머티리얼 모드가 하나 있고 요 위로 들어가면은 잠시만요. 여기 툴로 가면은 이제 연필이 선택돼 있죠. 그래서 머티리얼 있고 버텍스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텍스 컬러가 되면은 자,
해서 지금 말 그대로 그 버텍스 칼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버텍스 칼라라고 하면은 이 정점에 칼라가 매겨지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펜슬도 그러니까 이 스트로크를 따라서 그러니까 그 점 하나하나마다 투명도랑 칼라를 지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점이 뿌려질 때 그 버텍스에다가 칼라 값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제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지금 좀 배경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이제 버텍스 칼라 모드로 했을 경우에는 요 위에 버튼이 버텍스 칼라 모드고 이게 이제 일반 머티리얼 모드인데요. 버텍스 칼라 모드로 했을 때는 이 스튜디오 부분에서는 이제 그려지지가 않아요. 렌더를 하면 이제 초록색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진하게 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칼라 맵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칼라가 조금 잉크로 가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버텍스 칼라로 바꿔 쓰면 이게 칼라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검은색으로 나오는 이유는 라이팅 때문에 그렇거든요. 놀랍게도 얘는 라이팅을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 네. 3D 오브젝트는 아니에요. 근데 라이팅만 인식을 합니다. 연결돼서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메쉬를 한번 만들어 보죠. 이것 때문에 사실 그리스 펜슬을 쓴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버텍스 모드로 갔을 때는 이게 렌더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라이팅을 반영을 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지구 모양에서 이거는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렌더 시에 배경에 대한 컬러를 제가 조금 이제 밝혀 놓은 거예요. 여기 스튜디오 모드로 가서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뷰포트에서만 작동을 하죠. 요 뷰포트 요거는 여기 지금 뷰포트 설정에서만 이제 작동을 하고 렌더 시에는 사실 그 여기 월드맵에 있는 머티리얼이 이제 뒤쪽 배경을 관여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버텍스 컬러 모드일 때는 렌더 시에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렌더 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렌더했을 때는 설정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렌더 시에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 설정을 바꿔놓은 거예요. 일단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조금만 참고 쉬운 것부터 그냥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데는 사실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하지만은 이거는 조금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벌써 아시겠지만 일반 2D 툴하고 달라요. 운용되는 방식이 그만큼 3D랑 같이 쓸 수 있다는 강점도 확실히 있는 거겠죠. 자, 커서를 오리진 포인트로 옮기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커서 투 월드 오리진. 자, 버터플라이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다 나비를 이제 그리겠습니다. 선택이 됐죠? 드로우 모드로 가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케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드 펜슬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 펜에 사이즈를 조절하는 옵션이 있거든요. F키를 누르시면은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이즈 조절이 됐죠?
Shift F를 누르면은 진하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Shift F 눌러가지고 연하게도 할 수 있고, 네, 1로 가면은 제일 진하고요. 이렇게 갈수록 옅어지는 거예요. 이 원이 투명해졌다가 불투명해졌다가 하는 게 보이시죠? 네, 중간쯤 놓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놓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뷰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평면에 그려질까예요. 그래서 이렇게 뷰라고 되어 있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순간 만약에 내가 이 평면에다 놓고 그림을 그리겠다 하면은 이렇게 뷰 중심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들쭉날쭉이겠죠? 네. 한 평면에 이렇게 쓸 때에는 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응용해서 네. 저희는 이렇게 쓰면은 일단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XZ 평면으로 놓겠어요. 여기 프론트 XZ면은 X하고 Z 평면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정사형 뷰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편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나비를 눈을 조금 이렇게 귀엽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다리도 생략하지 않고 뭐 대략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이쪽 날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탭 키를 누르면은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지오메트리에서 에디트 하는 거랑 같아요. 탭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1번, 2번, 3번 있는데 버텍스, 엣지 그리고 요거는 다른 엣지예요. 겹치는 엣지랄까? 선택을 하면 버텍스가 선택되는 게 보이시죠? 이 버텍스를 여기 O 키를 눌러서 네, 지금 이거 뭔지 기억나시죠? 여기 보시면은 G키 누르고 휠을 이렇게 하면은 이 버텍스를 옮길 때 프로포셔널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렇게 제어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보통은 직선이나 이제 이런 거를 할 때는 이렇게도 제어를 하지만 다르게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탭 누르시고 스컬프트 모드로 가시면 이 브러쉬 이 크기나 이 강도를 조절하는 거는 같습니다. 스컬프트 모드로 가시면은 라인을 이제 정돈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라인 자체가 버텍스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벡터죠. 일반 베지어 라인은 아닌데 일단은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스컬팅 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려놓고 나중에 수정을 할 수가 있죠. 지울 때에는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지우면 돼요. 다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정밀하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손떨림 방지 기능 이런 걸 사용하겠죠. 그거는 Shift를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한 설정들은 여기 나와 있어요. 어드밴스드 이렇게 보시면은 인풋 샘플 이게 샘플이 높으면은 높을수록 좀 선이 부드러워지는데요. 이거는 가급적 그냥 디폴트로 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액티브 스무스는 그러니까 그 손떨림 방지 기능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Shift 키를 누르면은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손떨림 방지 기능이라기보다 완벽한 그 스타빌라이저라고 하죠. 그 일반 2D 프로그램에 있는, 그러니까 정밀, 뭐라 그럴까요? 한국말로 하면은 정밀하게 그리기 모드, 예, 약간 좀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리기 모드, 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면서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직접 용도에 맞게 써보시면 되는 겁니다. 말로 설명한다기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비를 그릴 수가 있겠죠. 뭐 연필로 했더니 뭐 흐릿하고 좋지 않아요. 이건 이제 밑그림으로 쓰려고 그냥 그려놓는 겁니다.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컨트롤 탭 해서 스컬프트 모드로 가서 스컬팅을 좀 하겠습니다. 스컬프트 모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스컬프트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컨트롤 스페이스바, 전체 화면이고요. 시프트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모드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랩은 말 그대로 움켜 잡아서 이렇게 무브하는 거예요. G랑 같은 거죠. 스무스는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스트로크를. 네. 그 다음에 티크니스는 두께를 두껍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컨트롤 누르면 반대로 작동해요. 혹시 G브러쉬 같은 걸 써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거의 비슷하게 작동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스트렝스는 진하기고요. 뭐 랜더마이즈는 이제 우글쭈글하게 하는 거고, 그랩은 아까 말씀드렸고, 푸시는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모델링 할 때 3D 오브젝트의 푸시 기능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시프트 스페이스 눌러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트위스트는 이렇게 문지를수록 이렇게 그 뭐랄까 그 트위스트 해주는 거죠. 잘 안 쓰고요. 핀치는 이제 이 중심원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좀 좁혀줘요. 클로는 그 도장 틀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쓰겠습니다.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아요. 지금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는 푸쉬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컬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로우 가서 하는데 얘는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스컬프트도 마스크로 할 수 없나? 할 수가 있죠. 탭키를 누르시면은 여기 이제 마스크 하는 모드가 있거든요. 요거를 자 스컬프트 잠시만요. 여기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일단은 내가 스컬프트 할 오브젝트를 선택을 오브젝트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스컬프팅 할 그 라인 성분을 선택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탭해서 스컬프트 모드로 가면요, 이제 어떤 모드에서 마스킹을 할 건지를 선택하라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제 요것만 이렇게 스컬프팅을 할 수 있는 거를 보일 수 있죠. 이 나머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이걸 만약에 껐을 때, 껐을 때는 전체로 되지만 이걸 켰을 때는 스컬팅이 마스킹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계속 마스킹을 뺐다가 에디트 모드까지 이렇게 가는 게 또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컬프트 모드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스컬프트를 하고 있는데 얘를 편집을 조금 더 해야겠어요. 그럼 C키를 누르시고 C키 서클 셀렉션 레이캐스트 모드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이전 강의를 한번 복습을 하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C키 그냥 바로 그냥 지금 누르시고 그런 게 있구나 알아두시면 돼요. C키를 누르고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C키를 누르고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서 이제 드래그를 하면 디셀렉트예요. 셀렉트 가운데 버튼 디셀렉트 셀렉트 디셀렉트입니다. 오른쪽 클릭하면 셀렉션이 해제가 되죠. 얘를 뭐 이를테면은 얘를 얼굴을 좀 크게 해야겠다. 이렇게 누르고 디셀렉트 한 뒤에 Shift 스페이스 아까 뭐라 그랬죠? 푸시를 해볼까요? 네, 푸시를 누르고 너무 원 가까이 있네요. 그러면은 핀치의 반대쪽으로 하면 되겠죠? 핀치의 반대쪽이 뭘까요? 컨트롤 이렇게 좀 부풀어 오르게 되겠습니다. 뭐 디자인도 뭐도 아니니까요. 그냥 얘로 그냥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이 약간 이렇게 오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스케치를 대충 끝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더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스케치는 다 됐어요. 웃고 있을까요? 네, 대략 이렇게 기본적인 더듬이가 있어야겠죠? 좋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예쁜 나비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죠? 이건 밑그림에 불과하고 요거를 컬러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보통 밑그림에는 파란색으로 많이 하죠. 파란색으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놓으면은 이제 밑그림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XZ 평면이죠. 여기서 보면은 XZ 평면에 정확하게 이제 딱 정렬이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연필로 쭉 그렸잖아요. 레이어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스케치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를 여기 레이어거든요. 여기서 하나를 더 만들어요. 플러스 키를 눌러서 요거는 잉크 바꿔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스케치랑 잉크가 생겼어요. 일단은 그리는 데 집중하자고요.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뭐 나머지 것들은 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킹 라인을 이제 그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 눈 모양은 아실 거예요. 껐다 하면 눈을 감으면 안 보이고, 키면은 떠지겠죠.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어니언 스킨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전 프레임이나 그 다음 프레임의 가이드가 비치냐 안 비치냐, 뭐 라이트 박스 모드라고도 하고 어니언 스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니언 스킨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니언 스킨 모드를 이제 킬 거냐 끌 거냐 하는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특이하게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어니언 스킨을 여기서 킬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 킬 수도 있어요. 아마 레이어가 선행일 거예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머티리얼별로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의 조합이 이제 그 조합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 주죠. 그게 배우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일단 잉크를 놓겠어요. 자, 뭐 잉크펜으로 놓으면은 잉크가 선명한 파란색 라인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요거를 스케치라고 머티리얼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머티리얼 하나 더 만들어줘요. 이것을 잉크라고 하겠습니다. 잉크. 자, 스트로크를 켜놓고요. 자, 필은 꺼둘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잉크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잉크라는 요 레이어 위에다가 놓고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외곽선 인킹 라인을 딸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인클라인을 스케치 레이어에 그리면 뭐 예측하실 수 있겠지만, 한 레이어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클라인을 이제 그릴 때에는 인킹 라인 레이어에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로 하면 되겠어요.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몸통부터 한번 예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인킹 하실 때 이렇게 하고 많이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리스 펜슬로 할 때는 어느 정도만 우글쭈글 하더라도 맞춰주시면 돼요. 왜냐, 이거 나중에 후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블렌더답게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겠습니다. 스케치는 스케치일 뿐이므로 그래가지고 곤충은 팔이 6개니까 제가 지금 녹화를 좀 이렇게 녹화 중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잘하면은 그냥 너무 길어지면 그냥 바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리가 좀 많으니까 징그럽네요. 하지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몸통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눈 부분이 약간 그죠? 눈 부분이 약간 어떻게 된 거야? 아, 이 걸려 있네요. 프로포셔널이 눈이 좀 우글쭈글해요, 그죠? 그래서 부드럽게 고쳐야지. 네, 푸쉬로 놓고 영역을 줄인 다음 스무스를 시프트를 누른 채로 문질러서 스무스를 주고요. C를 누른 채로 하는데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그죠? C를 이렇게 누르니까 밑에 스케치 레이어까지 선택이 돼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인킹 레이어만 편집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옵션을 켜면 되는 겁니다. 여기 화살표 부분을 누르시고 여기 오토럭 인터랙티브 레이어즈 그러면은 비활성화된 레이어는 락이 걸려요. 그래서 선택이 안 됩니다. 아까 날개가 선택이 됐었죠? Shift 누르고 이렇게 하면 지금은 안 되죠. 자, 보세요. 스컬트 마스크가 이게 스트로크로 걸려 있고 그 다음에 C키 누른 다음에 이제 스컬트 할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겠죠?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스컬팅 하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들게 눈 크기와 얼굴 더 예쁘게 고쳐볼까요? 네. 그리고 스컬팅으로 해서 좀 문지르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너무 스컬팅에 그림이 의존하게 되면 이것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드로잉하고 스컬팅을 이제 골고루 사용해 주시면서 너무 남용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 남용하면은 또 너무 스케치를 엉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용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남용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좀 깨끗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면 지워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있고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듬이는 조금 다듬어 볼까요? 네. 자, 더듬이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깨끗해졌죠. 네. 그러면 이제 몸통은 뭐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됐다고 치죠. 네. 약간의 잉크 라인을 넣어서 이게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하게 됩니다. 약간의 부자연스러움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임퍼펙션이라고 하죠. 이 손맛을 좀 살려고요. 여기도 조금 네. 여기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이게 몸통이에요. 몸통을 이렇게 그렸으면 이제 날개를 그려야겠죠. 날개를 그리는데 왠지 모르게 몸통과는 나눠 놔야지 애니메이팅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나눠 놓겠습니다. 잉크인데 이름을 잘못 썼네요. 네. 잉크에다가 바디 이렇게 놓겠습니다. 하나를 더 선택해서 잉크에다가 윙인데 L이라고 할게요. 레프트 윙, 라이트 윙도 있겠죠? 윙 라이트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라이트 윙부터 하죠. 자, 라이트 윙 레이어를 놓고 대충 너무 얇죠? 라이트 윙 레이어를 놓고 네, 실력 발휘를 해보겠습니다. 깔끔하게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을 조금 타요. 왜냐하면은 이 자체가 그래도 3D로 그리는 거랑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녹화하는 중에 좀 부하가 걸려서요. 그래서 조금 뚜걱거릴 수가 있는데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녹화 안 하면은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을 거예요. 자, 조금 깨끗하게 다듬겠습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 이제 레프트 윙이 라이트 윙이 완성이 되었죠. 네, 보시면은 자, 레프트 윙 가겠습니다. Shift 누르고 네, 스타빌라이제이션을 켜서 깨끗하게 그리겠습니다. 자, 됐죠? 이 라이트 윙, 레프트 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퍼펙션을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원래 영어 쓰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뭐라고 말하기가 좀. 자, 이거 왜 제가 여기 추가했냐면 보시면 좀 잘못했어요, 그죠? 지금 원래 여기 라이트 윙에다가 추가해야 되는 거를 레프트 윙에다가 그려버렸네요. 그랬을 때에는 이렇게 해서 에디트 모드로 가신 다음에 옮기고자 하는 요소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시면 여기 쭉 세부 메뉴들이 나와요. 여기에 Move to Layer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레이어가 있죠. 그 옮기려고 하는 레이어로 선택해 주시면은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주 유용한 기능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도 기능이 많은데 쓸 때도 있고 거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라이트 윙 쪽으로 옮겨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컬러를 넣어야겠죠. 컬러를 한번 넣어봅시다. 컬러는 한 통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너무 많이 나누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놓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랑 나비를 그릴 거예요. 그 대신 여기에 눈부터 시작하죠. I라고 놓겠습니다. 스트로크는 필요 없고, 그죠? 다들 아실 테니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스트로크는 필요 없고 필에 흰색으로 넣었어요. 자, 지금 레이어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필 돼 있죠? 레이어 확인이 어려우시면 이렇게 오른쪽 클릭하시면 그리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필 레이어인데 바꾸고 싶다 이렇게 누르시면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필 레이어에서 편집할 것이고, 머티리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I죠. 이 위에서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I. 툴은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잉크펜으로 놓고요. 자, 필 레이어에서 I를 이렇게 채웠습니다. 이렇게, 그죠? 모티리얼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I 말고 바디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바디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바디. 스트로크는 필요 없고요. 이래서 뭐 요쯤 할까요? 갈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디라고 해서 바디 레이어를 이렇게 필로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이걸로 채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걸로. 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필이 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필도 옵션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 편에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것저것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바디에 필 머티리얼로 이렇게 셀렉트해서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얼굴은 조금 밝았으면 좋겠죠? 밝은 레이어를 칠해보겠습니다. 좀 해볼까요? 그런 다음에 어울리는 색으로 색조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쯤이 어울리는 것 같네요. 베이스, 이게 조금 귀찮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되게 좋습니다. 핑크라고 넣겠습니다. 볼렌지 하려고 그래요. 볼렌지가 또 좀 예쁘게 찍혀야지. 네, 하는 김에 해봅시다. 지겨워하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네, 뭐 이 정도까지 가보겠습니다. 색이 좀 너무 채도가 높죠? 자, 그리고 날개가 있겠죠? 윙. 자, 대략해서 윙으로 잡겠습니다. 이쪽 날개 오른쪽 왼쪽을 색깔을 약간 다르게 할 거예요. 그냥 명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여기서 보시면은 윙이 있고,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윙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요거는 윙 레프트가 되겠죠. 라이트인가요? 요거는 윙 레프트가 될 거고요. 자, 요거를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 이 컬러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아이고, 스트로크가 아니고 필 컬러를 이걸로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윙 필 컬러가 레프트 라이트 돼 있고, 라이트 컬러를 조금 어둡게 할 거예요. 조금 어둡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한번 칠해보죠. 윙 레프트 먼저. 아주 예쁜 노란색이 됐네요. 그 밑에 단축키가 나오는 거를 잘 보시면서, 아, 저렇게 하면은 저 단축키 누르면은 저렇게 되는구나를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쓰는 방법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고급 기능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튜토리얼이 있겠지만, 네, 가장 확실하고 속편한 방법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고급 기능은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 아까 필 안 되는 거 보셨죠?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요건들을 갖추는 게 나름 그리다 보면은 자유도가 또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은 저 사람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하다 보면은 뭔가 금방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게 그렇게 썩 그 기능이 보이는 것만큼 엄청 편안하진 않구나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서 보시면 나비가 완성이 됐죠. 물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좀 있지만, 이쯤에서 일단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걸 가지고 이제 날아가는 거를 어떻게 애니메이팅을 하느냐, 요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직접 그려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